6일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을 최소 3명 뽑는 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 이런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상정이 됐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을 사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통이 불가피해 보이죠.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이신 김영배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먼저 네, 오늘 민주당에서는 정말 큰 또 행사가 있었습니다.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는데요. 그렇습니다. 박홍근 의원도 선출됐는데 이 결과 뭐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대통령 선거에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만 1,600만 명 이상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네. 대선 때 보여주신 그런 이제 개혁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걸 잘 이어가고 또 새 정부에 할 말은 하고 당내에 좀 더 이제 단합을 그래서 그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라 이런 이제 취지 아닌가 싶고요.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데에서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서 원내대표가 뽑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는데요. 네네. 이 콘클라베 방식인가요? 교황 선출 네, 방식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사실 해야 될 일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내부적으로 조금 정리하고 수습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불만이 사실은 조금 있었던 걸로 얘기가 되고 오늘 또 박홍근 의원 대 이 박광원 의원의 대결은 또 이재명 계파 대 이낙연 계파의 대결 아니었냐 이래가지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좀 해결해서 네. 되겠습니까? 수습이?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선거가 지고 나면 시끄러운 게 상례라고 봐야죠. 네. 또 이렇게 경선 멋지게 했고요. 앞으로 개혁 과제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대우가 준비가 됐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를 잘 마무리하면서 개혁 과제를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진행을 한다면 앞으로 충분히 대우가 잘 정비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우리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어깨가 무거운데요. 네. 저는 잘 헤쳐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정치개혁 논의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치개혁 특위가 열렸죠. 네네. 그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법안이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됐다. 그래서 여야 간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진일보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 일소위라고 부르는데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게 마땅했는데 그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해 왔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전체 회의에서 이제 상정이 되게 된 것인데요. 만시지탄이지만은 관련 법안이 상정이 된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텐데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3월 말까지 이번 3월 국회에서 꼭 이 법을 통과시켜서 국민의 여망인 다당제 정치를 이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부터 시작해서 한번 실현해 보자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선거가 끝나자마자 지금 승리에 도취한 거 아닌가 싶고요. 자신들이 지방선거도 싹쓸이 할 수 있다 이런 오만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도 다당제가 본인의 평소 소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말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도 이제 다당제가 본인의 아주 꿈이고 소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까지 할 정도로 그냥 독식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요. 특히나 광역의원의 경우에는 심지어 690명으로 되어 있는 현재 지역구 이제 의석을 약 10% 이상 대폭 그것도 자신들이 유리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늘려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계속 이 정치 개혁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을 보이는 그런 행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운데요. 최대한 설득하고 합의해서 이제 개혁 과제를 좀 실현시켜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방식은 소선거구제, 그러니까는 승자 독식 방식인데 지금은 이제 2005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기초의원의 경우에는 소선거구제 1명씩 뽑다가 2명에서 4명으로 뽑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300개 지역구 중에
600개 가까이가 지금 2명 뽑는 지역구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이 양당 이 네, 하나씩 이제 나눠 급식을 하게 가지는. 되는 네. 그렇습니다. 나눠 먹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3당이나 새로운 이제 세력이 출연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풀뿌리 민주주의부터가 너무 양당 독식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네네. 이거를 좀 더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청년, 여성, 뭐 그리고 소수자, 네. 또 새로운 정당 이런 쪽에 이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개선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네. 생활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 TBS 애청자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학교 주변이라든지 네. 또 우리 이제 복지 현장이라든지 교통 현장 등의 다양한 이런 요구들이 좀 지방자치 의회로 수렴이 되어야만 이게 효능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죠. 본인 사표가 또 지방의회라고 방지되니까. 하지만은 네. 그들만의 잔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제도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성을 보장하는 그런 이제 기초연 중대선거구제도 3에서 5인제를 네네. 꼭 좀 해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에서 5인제. 근데 어차피 이제 민주당 의석수가 많으니까 막 밀어붙이면 또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선거법이다 보니까 예. 게임의 룰에 해당해서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합의로 처리를 해보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네네. 우리 TBS 노영희 우리 변호사님도 좀 많이 좀 예. 응원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당선인 대선 기간 동안에 나 중대선거구제 찬성한다 이런 얘기 분명히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TV 안철수- 토론에서 예. 본인이 평소에 중대선거구제가 굉장히 좋은 제도다, 그렇죠. 자기가 선호하는 제도다라는 말을 했고요. 네네. 심지어는 이준석 대표까지도 2에서 4인 제도가 좋은 제도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공언을 한 바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선거 끝난 지 얼마 됐다고 해서 지금 와서 당에서는 뭐 전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소선거구제가 좋은 제도 아니냐, 다당제보다는 양당제가 좋은 제도다 이런 이야기를 버젓이 김기현 대표가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이건 네. 정말 이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너무 다른 게 아닌가 싶고. 네. 좋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나라 이 뭐 기초 광역 전체적으로 선거구제에 대해서 뭐 불만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민의를 얼마나 잘 반영하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좀 네네, 잘 그렇습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또 다른 네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오늘 또 이제 인수위원회가 네네. 그 인수위원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법무부 업무보고를 갑자기 안 받는다 거부를 새벽에 했다고 들었어요. 이거 네, 지금 저도 어떻게 된 보도를 거예요?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개혁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되어 있는데 네, 독자적으로 예산권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공약을 낸 바 있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 법무부 장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아하. 업무 보고를 안 받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너무 정치적으로 현재 있는 정부에 대해서 네.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인수위라는 곳은 그런 정치적인 공방은 별도로 정당에서 하고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을 인수받고 또 자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무리 없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실무적 준비를 하는 곳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런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유발시키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사실은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특별히 윤석열 당선자 자체가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네. 혹시나 이 검찰이나 이런 곳에 현재 있는 정부에 대해서 공격적 신호를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까지 들 정도니까요. 네.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인수위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본원적 업무를 좀 벗어나는 그런 이제 갈등 유발의 당사자가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는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이 네네. 법무부 이 현안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네. 지금 인수위 쪽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은 법무부의 그 지휘권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지휘권 폐지죠. 예. 폐지하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검찰의 예산을 독립적으로 내주어서 그냥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네네.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원래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개별 수사관이나 검사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못하죠, 그렇게. 예.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갖게 하고 그렇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군대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문민 통제를 가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제 물리력이든 아니면 수사권이든 이렇게 이제 물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관의 경우는 네. 문민 통제를 통해서 이들이 폭주하거나 인권을 이제 유린하거나 네. 권력을 지나치게 이제 훼손하거나 할 경우를 이제 이 문민 통제나 국민적 통제, 민주적 통제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견제와 균형의 수단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제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의 그런 문민 통제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매우 우려되는 검찰 공화국으로 가는 그런 이제 우려스러운 이제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검찰이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갖는다는 것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직제상 검찰청은 외청으로 되어 있지 부처가 아닙니다. 네, 네. 정부조직법을 완전히 이제 뜯어고치겠다는 것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이 권력기관이 부처로서 독립해서 완전히 이제 문민 통제를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이건 상당히 사실은 권력기관 개혁의 그 이제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우려스러운 약속이다 이렇게 보여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예상이 돼서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말씀이고요. 앞으로 법사위에서 꼼꼼하게 따지고 어차피 법률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상당한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권을 갖는 것은 최소한의 그런 규제 현재 방식이다 장치죠. 이렇게 보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근데 지금 그것마저 없어버리겠다 그러면은 사실 검찰 독재, 그럼 검찰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또 해석이 돼서 우려스럽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은 네. 이제 증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지만은 아무래도 수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네. 이 여러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우선순위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날 소지도 늘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권력이라는 게 갖고 있다 보면 남용의 소지도 다분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해내는 일이 이제 법무부와 국회의 임무일 텐데요. 네네. 그런 이제 민주적 통제 과정에 장치를 풀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니까 인수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형식으로 오늘 법무부가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한 건데 그 원일이 굉장히 속이 좀 좁은 형태라고 속이 저는 좁아요? 생각하는데요. 예, 네. 예. 그 원일이 수석부대변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원적으로 지난 5년간 벌어졌던 권력형 비리 범죄 수사가 재개될까봐 셀프 은폐하라는 거 아니냐 그래요? 근데 그거는 네. 수사기관이 근거가 있고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법무부 그렇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만약에 뭐 권력 범죄를 덮을 수 있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검찰총장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의 검찰이라면은 아니 죄가 있는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들어서 그 권력 범죄를 덮어주는 검찰총장이라면은 그게 민주주의 사회의 검찰총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게 도대체가 왜 그런 발상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나치게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와 좀 약간 이렇게 뭐랄까 갈등을 유발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행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좀 약간 이렇게 저는
조금 차분하게 네.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사실 이제 조심스럽게 갈등 유발하려는 거 아니냐 하셨는데 그 얘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하고 지금 당선자랑 만나는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걸 예, 어떻게 그래서 봐야 우리 뭐 됩니까? 인사권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면 문제라든지 몇 가지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특히나 네. 현직 대통령 임기가 남아 있는 조건에서 네. 현직 대통령이 수행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국군 통수권이라든지 이런 이제 헌법적 권한들에 대해서도 지금 약간 월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지난번에도 문제 제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이번에도 한국은행 총재 문제 놓고도 보니까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인지 모르겠지만 당선자 측에서는 뭐 이렇게 약간 불만을 상당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보면은 조금 더 사실 서로 긴밀하게 대화하고 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인수인계가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약간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뭐 갈등을 약간 이렇게 뭐 뒤에 백브리핑 같은 걸 하면서 다른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네네. 앞뒤 말이 다르거나 이래서 저는 도저히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행태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오늘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이 아닌데 답답한 마음에 한마디 하겠다. 주변 말만 듣지 말고 좀 당선자가 직접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저도 사실은 권하고 싶은 것이 그렇습니다.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는 현재 아주 특수한 관계이면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유일한 두 분 아닙니까? 네. 두 분만이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여러 현안들도 있고 또 큰 틀에 그런 방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여러 뭐 이제 주변의 조건들도 있고 또 저 지지 세력도 있고 하시겠지만 툭 터놓고 가슴 터놓고 저는 두 분이 만나서 진솔하게 대화한다면 못 풀 문제가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좀 두 분이 빨리 만나서 대화하시는 게 저는 이 문제를 매듭짓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도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모쪼록 좀 현명하게 좀 그리고 좀 시끄럽지 않게 좀 무난하게 잘 네네.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